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녹내장 진료를 맡고 있는 배형원입니다. 오늘 저는 녹내장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녹내장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함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녹내장 그것이 알고 싶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유튜브 녹내장 안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가 3월 6일부터 12일까지 그 일주일간이 월드 글라우코마 위기라고 해서 세계 녹내장 주간입니다. 이 주간을 맞이해서 녹내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잘 알려드리고 올바른 건강 상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녹내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떠한 개념으로 접근해서 어떠한 치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녹내장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녹내장은 대부분은 이제 안압이 높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참 많은데요. 사실은 안압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는 시신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눈 속에 있는 시신경이라는 구조가 손상되게 되는 병이 녹내장이고요. 그래서 시신경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증상은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 병이 저희가 녹내장이고, 시야가 점점 좁아져서 말기에 이르게 되면 시력도 저하될 수 있는 게 바로 녹내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실명 원인의 두 번째 원인을 차지하고 비가역적인 원인으로는 거의 1위를 다툴 정도로 흔하면서 심각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게 눈의 단면을 살펴본 그림인데요. 시신경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의 뿌리와 같은 느낌이고요. 이쪽에 있는 시신경이 점점 손상이 돼서 시야가 좁아지는 게 녹내장이고요. 그러면은 백내장은 뭐지? 백내장도 사실은 이름이 비슷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백내장은 시신경 질환이 아니고 이 앞에 보시는 렌즈, 수정체에 생기는 수정체의 혼탁이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백내장과 녹내장은 완전히 다른 병이다. 백내장은 그냥 수정체의 혼탁이고 수술로 치료 가능하지만 녹내장은 시신경이 점점 손상되는 병이기 때문에 시신경 관리를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시야 감소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초기, 중기까지 이를 때까지도 환자분 본인이 별로 증상을 크게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옆에 실제 시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야가 결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결손이 나타났을 땐 환자분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기가 힘들고요. 환자분이 이렇게 증상을 느껴서 주변이 많이 어두워지고 시야가 좁아진 걸 느끼면 실제 그거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의 녹내장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증상이 발견되고 치료를 시작하면 늦고요.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내장은 증상이 초기, 중기까지는 대부분 없다 그랬는데요. 일부 증상이 있는 녹내장이 있습니다. 바로 급성 녹내장인데요. 이거는 급성으로 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안압이 급격하게 올라간 거에 따른 어떤 안통이라든지 두통, 그리고 흐리게 보이고 눈도 충혈되고 해서 많이들 응급실로 오시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이런 일부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급성 녹내장이 있고요. 그 말고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급성 녹내장이 아닌 대부분의 만성 녹내장들은 약간의 대비감도가 떨어지고 시야가 주변부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이게 진행할 경우에 시력 저하까지 갈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증상을 본인이 느낄 시점쯤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압이 높으면 저희가 흐리게 보이고 충혈되고 통증되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흐리게 보이고 충혈,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안압이 높은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안압이 올라간 것 같다. 내가 조금 어떨 때 흐리게 보인다 해서 녹내장 아니냐 혹은 안압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안압이 올라간 경우보다는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관련된 통증이나 증상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압이 높을 땐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흐리게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모두 안압이 높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이제 시야나 시력에 이상을 줄 수는 있지만 상당히 진행돼야지만 시야나 시력 이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초반에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는 실제 시야나 시력과 저희가 검사해서 확인하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시야나 시력이 이상하다 해서 반드시 시신경이 손상되거나 녹내장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증상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녹내장을 유발시키는, 녹내장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우선 안압이 있습니다. 안압이 정상적으로는 10에서 20mm 머큐리, 저희가 수은주 기둥으로 따지는데요. 그냥 숫자만 외우신다고 하면 10에서 20 정도, 정확하게는 21까지가 정상 안압입니다. 물론 안압이 높을수록 녹내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안압이 정상이어도 녹내장이 발생하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전체 녹내장 중에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안압이 정상 범위라고 해서 반드시 녹내장이 아니지는 않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을 당연히 의심을 하고요. 안압이 괜찮아도 녹내장일 수가 있다. 그래서 시신경의 모양 손상이 의심되면 안압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녹내장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확인을 해고 되고요. 그러면 안압이 정상인데 그러면은 치료를 하거나 안압을 낮추는 건 왜 낮추냐? 정상 범위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상 범위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인 측면에서 정상 범위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정도가 정상 통계 수치고요. 개개인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 범위의 안압에 들어가지만 그 정도 안압에도 그 환자분,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분은 시신경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안압을 거기서 더 낮추는 게 사실 녹내장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에서 안압은 정상일 수 있지만 반드시 안압 자체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치료에서, 나중에 치료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녹내장 치료에서 또는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압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밖에 녹내장을 좀 잘 발생시킬 수 있는 걸로 알려진 거는 근시, 저희가 이런 오목렌즈 안경 쓰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아주 근시가 심한데요. 이런 아시아 국가 쪽에서 근시 자체도 녹내장 발생의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나이, 40세 이상의 고령이 되면 나이가 들수록 녹내장의 발생 위험이 점점 늘어나서 저희가 녹내장의 유병률을 한 40세 이상에서 한 평균 3에서 4%, 그러니까 100명 중에 3, 4명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80세 이상이 되면 거의 100명 중에 10명 가까이로 위험성이 확 증가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올라갈수록 녹내장 발생의 위험 요소는 높다. 그리고 녹내장, 직계가족에 녹내장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녹내장이 발생할 위험이 한 2~3배 정도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시신경에 어떤 혈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도 녹내장이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의 전신질환이 있을 때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녹내장이 약 1.5배 정도 더 잘 생긴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신다고 하면 꼭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내장은 40세 이상에서 잘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기는데 20살인데 난 벌써 녹내장이냐?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녹내장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설명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 젊은 녹내장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젊은 근시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근시 자체가 녹내장의 위험 인자인데, 발생의 위험 인자인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안과적 검진을 받게 되거나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빈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식, 라섹 수술을 하러 병원에 찾아갔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서 최근에는 젊은 녹내장 환자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는 녹내장의 종류에 대해서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녹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에 생기는 병이고 그로 인해서 시야, 시력이 감소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왜 생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가볍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녹내장을 유발하는 어떤 원인이 명확하냐에 따라서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원발 녹내장, 1차성 녹내장이고요. 어떤 명확한 원인, 눈을 다쳤거나 수술 이후에 아니면 염증이나 어떤 당뇨 등에 의해서 녹내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2차 녹내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녹내장의 안압이라는 걸 결정하는 것은 우리 눈 속의 물인 방수라는 것이 우리 눈 속의 안압, 압력을 결정하는데요. 이 눈에 방수가 빠지는 그런 길이 열려 있으면 저희가 개방각, 그리고 그런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 자체가 막혀 있으면 폐쇄각 타입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각 녹내장은 급성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녹내장이 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 급성 녹내장, 서서히 녹내장이 진행하면 만성 녹내장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어서 이 다양한 조합으로 저희가 다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발 폐쇄각 녹내장,
원발 개방각 녹내장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방각 녹내장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인 전방각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전방각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냥 물이 빠져나가는 틈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틈새가 열려 있으면 저희가 틈새가 열려 있어서 물이 빠지니까 안압이 정상인 정상안압 녹내장도 있을 수 있고요. 틈새는 열려 있지만 그 기능이 시원치 않아서 안압이 조절하지 안 되는 고안압 개방각 녹내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개방각 녹내장 타입은 대부분 초기 중기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타입인데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경우 때문에 저희가 녹내장은 건강검진이나 조기검진에서 빨리 발견해야 된다고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상안압 녹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개방각 녹내장의 한 형태인데요. 개방각,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방수가 빠져나가는 그 틈이 열려 있으면서 안압도 정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 정상안압에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타입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녹내장의 약 80%가 이 정상안압 녹내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녹내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괜찮으신 정상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안압이 정상이라고 해서 녹내장이 맞다 아니다 안압만으로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안압 녹내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선 가장 흔하다 정도를 알고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응급실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급성 폐쇄각 녹내장입니다. 이 하얀색 화살표로 표시한 게 그 방수가 빠져나가는 전방각이라고 하는 틈인데요. 이 틈이 막혀버린 겁니다. 물이 계속 방수라는 물이 생성은 계속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면 일정한 공간에서 계속 물이 쌓이기만 하는 거니까 안압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압력이. 그래서 급작스럽게 보통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눈 아프고 또 뒤통수 부분에 두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갑작스러운 통증과 충혈 그리고 시력도 갑자기 떨어져서 이거는 환자분들이 보통 굉장한 불편감으로 병원에 바로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개방각 녹내장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면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폐쇄각 녹내장은 아까 그 물이 빠지는 틈이 막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열어주는 레이저나 수술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보통의 치료 방법이라서 치료 접근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이런 녹내장의 진단을 어떻게 할까요? 녹내장은 시신경의 손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녹내장의 진단은 시신경을 검사하는 걸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압이 높을 경우에 녹내장일 확률이 높고 안압은 또 녹내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녹내장 진단에 있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또 안압입니다. 다양한 안압계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저희가 표준 안압 측정 방식은 이 보시는 골드만 안압계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골드만 안압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비접촉 안압계, 바람이 나오는 거, 푹 하고 바람이 나오는 게 있죠.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이런 바람이 나오는 넌 컨택 타입의 비접촉 안압계도 있고요. 눈에다가 직접 이런 작은 펜 같은 도구들을 대서 직접 측정하는 토노펜이나 리바운드 안압계 등등이 있어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압을 확인했으면 저희가 시신경을 검사합니다. 시신경을 검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모양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거는 안과 의사가 직접 여러 가지 렌즈를 이용해서 직접 시신경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게 왼쪽이 녹내장 발생 전이라고 써 있는 게 정상 시신경 모양이고요. 녹내장이 진행할 경우에는 이 안쪽에 보시면 이 하얀색 밝은 부분이 녹내장 손상으로 인해서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생 전에는 요만했는데 발생하고 나서는 이렇게 안쪽에 저희가 이걸 유두 함몰비라고 하는데요. 이 유두 함몰이 크게 돼 있는 게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입니다. 그래서 시신경 모양으로 녹내장을 진단하기도 하고요. 시신경이 이렇게 손상되면 저희가 그런 시신경 섬유의 어떤 저희가 번들이라고 하거든요. 시세포 축삭, 시신경의 어떤 축삭이 손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렇게 흑백 사진에서 좀 잘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많은 분들이 그냥 눈 CT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OCT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고해상도로 마이크로 단위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시신경의 두께라든지 시신경의 손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색깔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OCT 검사를 이용해서 또 시신경의 구조가 얼마나 손상됐는지를 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야 검사를 하는데요. 시야 검사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통에다가 얼굴을 대고 빛을 느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도록 설명을 듣는데요. 이 검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야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검사들은 시신경의 어떤 구조적인 손상을 볼 수 있지만 시신경의 기능을 볼 수 있는 검사, 그러니까 환자분이 직접적인 시야 손상을 볼 수 있는 검사는 이 시야 검사가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검사라서 저희가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최근에는 저희가 OCT로 혈관을 검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녹내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OCT 안지오그래피, OCT 혈관 조영술을 이용해서 시신경 주변의 혈류 모양이나 상태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녹내장의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은 일단 치료를 왜 하는지, 어떤 치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일 것 같습니다. 녹내장은 치료를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차 시신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나빠지는 시신경의 손상을 방지해서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보다는 평생 꾸준한 관리의 개념이고요.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할수록 시신경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녹내장이라는 병 자체가 얼핏 들었을 때는 굉장히 우울한 병 같습니다. 좋아지지는 않고 나빠지기만 하고 치료에도 멈추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사실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요. 저희가 시신경은 시신경뿐만 아니라 모든 신경은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감퇴합니다. 점점 좋아지는 시신경, 그리고 신경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은 아직 현재로서는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의 치료는 관리를 함으로써 시신경의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또는 일반적인 매우 느리게 시신경이 나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이 한 100년 정도까지 산다고 하면 이 100년 동안에는 내가 완전히 녹내장으로 실명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녹내장 치료의 목표이고요. 다행인 거는 대부분의 녹내장, 한 80~90% 이상의 환자분들은 치료를 잘 받으면 평생 동안 큰 불편함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 치료를 초기에 잘 꾸준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녹내장 치료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압을 낮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시신경의 어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걸 노려볼 수도 있고 시신경 자체를 보호하는 성분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신경의 혈액순환 개선이라든지 시신경 보호하는 약제는 효과라든지 여러 저희가 그 증거가 조금은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녹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가 안압 낮추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녹내장의 어떤 원인이나 발생이나 여러 가지 녹내장이 복잡하게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생길 수는 있지만 치료는 한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안압을 낮추는 게 핵심이고 심지어 안압이 정상인 정상 안압 녹내장들도 안압을 낮추는 게 녹내장 치료에서는 핵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압을 얼마나 어떻게 낮춰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안압을 낮추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안압의 20% 이상 정도 하강을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안압을 낮춰서 이제 검사를 저희가 4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게 관리가 되는지 진행을 하는지 판단하면서 추가적으로 안압을 더 낮출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녹내장 관리와 치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녹내장의 치료는 안압을 낮추는 것이 유일한데 이 안압을 낮추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물, 안약으로 쓰죠. 레이저, 수술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압을 낮추려면 이 눈 속에 물인 방수라는 거를 덜 생기게 만들든지 아니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만들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런 약물, 레이저, 수술을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압을 낮추는 방법으로 녹내장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녹내장이 수술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녹내장도 수술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수술도 녹내장 자체를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안압을 낮추는 거고요. 그래서 녹내장 수술은 사실은 안압 하강 수술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술 후에도 약물 치료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 받고도 안압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녹내장 질환 자체를 고치는 수술은 없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시면 안압을 낮추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안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1차적으로 치료를 하고요. 여러 가지 녹내장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를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을 피해서 조합해서 사용하고요. 이렇게 약의 효과가 적거나 약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레이저 또는 수술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녹내장 안약은 많은 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약제들이 있고요. 성분에 따라서 작용하는 효과도 개개인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쓸 건지 효과와 부작용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또 상태나 검사, 안압 등을 봐가면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녹내장 안약을 쓰면 많은 분들이 부작용을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녹내장 안약은 평생 쓰는 약으로 개발된 약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걱정할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부작용은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대부분 99%의 부작용은 약을 중단하면 사라지거나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안약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부작용이 생길지 말지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막상 쓰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 써보고 판단을 하고 간격을 점점 조절해 나가게 됩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끊거나 중단한 후 다른 종류의 약을 바꿔서 환자분한테 맞는 약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베타 차단제 같은 안약 같은 경우에는 천식이나 부정맥 같은 거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용 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전신질환에 대해서는 주치의한테 말씀드리는 게 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압을 낮추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 치료는 사실 한 가지가 아니고요. 아주 다양한 레이저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약어로만 적어놨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다양한 방식의 레이저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 안 하고 레이저 치료로 1차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적합한 레이저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레이저가 여러 가지에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압을 낮추는 세 번째 방법, 마지막 방법이겠죠. 사실은 녹내장 수술이 있을 수 있겠고요. 녹내장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나 레이저로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 합니다. 사실은 약이나 레이저가 수술보다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약이나 레이저로 먼저 안압을 낮추고 그 두 가지 방법으로도 안압이 낮춰지지 않으면 수술을 해서 안압을 낮추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녹내장 수술로 녹내장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녹내장 수술을 통해서 안압을 낮추고 녹내장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종류에는 저희가 가장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인 섬유주 절제술이 있고요. 또 아메드 밸브라고 하는 방수유출 장치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믹스라고 하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고 해서 합병증은 줄이면서 효과는 동등하게 유지하는 방식의 새로운 수술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수술도 앞서 레이저와 마찬가지로 종류는 다양하지만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각각의 환자분의 경우와 상황에 맞춰서 더 좋은 수술, 더 우선시되는 수술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술에 대해서는 주치의랑 반드시 잘 상의하셔서 가장 알맞는 수술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내장 수술은 수술을 받는다고 시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시신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술 중, 수술 과정에서 받는 손상으로 인해서 다소 시력이나 시야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받냐? 수술을 받지 않으면 나빠질 게 100% 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받는 겁니다. 수술을 받더라도 녹내장이 완치되는 건 아니고 안압을 관리해서 녹내장의 진행을 억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안압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사실 너무 이것도 수술이 좋지 않다, 왜 꼭 받아야 되냐 생각하긴 쉽겠지만 그래도 약이나 레이저로 조절이 안 될 때는 녹내장 수술이 가장 안압을 낮추는 확실한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녹내장 수술을 통해서 안압 관리가 잘 돼서 아주 좋은 시력 예후를 보이는 사람들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주저하지 마시고 수술을 받아서 안압 관리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시력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녹내장 전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녹내장 환자들이 가져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생활 습관 위주로 조금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다음 발표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